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코스피 수급 보고 연초 이후로 이제 현물 수급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똑같이 한번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S&P에 대해서 이제 일드갭이라는 조금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M2 지표를 통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통화량 대비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된 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월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GDP 대비해서 코스피랑 S&P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좀 단기, 중기, 장기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포트도 조금 이제 뭐 비농업 부분 관련해서 고용 발표된 부분 8월 고용 발표된 부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하고 이제 코스닥 150 차트 보고 S&P, 나스닥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뭐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나 현대해상, 뭐 DB손보, 뭐 KT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했지만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뭐 효성화학, 제일제당, DLNC, LG전자, 뭐 GS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보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코스피 200은 한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 빨간색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이제 외국인이 뭐 막판에 다시 좀 프로그램 순매수로 돌리면서 조금 플러스로 끝났지만 규모가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610억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오늘 보더라도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뭐 외국인이 한 620억 매수, 기관이 한 458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 수급 동향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개인이 뭐 약간 한 860억 정도 매수, 기관 이제 외국인이 한 730억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7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그래도 한 18조 정도 좀 매수 추세고 기관과 외국인은 좀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이제 순 매도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거의 한 69조 정도 일단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는 뭐 좋지 않다.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이 한 3.3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여기는 이제 살짝 매수 포지션이고
기관이 역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매수, 외국인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2021년 초부터 했을 때는 이제 개인이 한 1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만 먼저 살펴보면은 파랑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뭐 두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지금 그래도 고평가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충분히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낮은 건 아닙니다만 여기도 그래도 이제 슬슬 좀 2018년 부근 정도에서 좀 조정 보여서 뭐 좀 조심할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돼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합산이 아니라 같이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S&P 쪽이 조금 더 고평가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밑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패권 전쟁 할 때 항상 패권 1위 국가가 뭐 조금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두 나라 다 뭐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코스피를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이제 일드 갭이 아니라 이건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이 수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 신용잔고,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5조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증가를 하였고요. 뭐 계속해서 높은 수준, 절대적인 수준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항상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코스닥은 뭐 차트가 뭐 유사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 이제 M2로 나눈 수치고요. 높을수록 결국 이건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닷컴버블 이후로 S&P는 뭐 사상 최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닷컴버블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제 뭐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부근까지 좀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똑같이 2018년 고점을 치고 나서 좀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ISM 같은 경우 이 데이터를 한번 이 리포트를 같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농업 부분은 비농업 부분도 뭐 그냥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8월 일단 비농업 부분이 예상치 일단 72만 명, 미국 기준이고요. 72만 명을 하회하면서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3.5만 명 감소를 했고요. 뭐 일단 그런 뭐 레저 쪽, 그런 뭐 여행 이런 거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른 리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61.6을 뭐 소폭 상회하면서 61.7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델타 변이에 따른 여파로 조금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 국면을 일단 뭐 계속 지속하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일단 뭐 비농업 부분 좀 다른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연내 테이퍼링 이제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뭐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지 않을까, 연내 테이퍼링은 하지 않을까 라고는 뭐 생각이 되고요. 일단 리포트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실업률은 이제 5.2%로 그냥 컨센서스 수준까지 나왔었고요. 뭐 노동시장 참가율도 뭐 똑같았었고 뭐 고용률은 전월보다 한 0.1%포인트 정도 이제 낮아졌습니다.
뭐 지표가 사실 뭐 부진했던 건 당연히 이제 사실이고요. 근데 여전히 일자리가 더 많고 구직자가 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여기도 나와 있고 여러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뭐 그냥 이제 식료품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업종에서 이제 조금 약간 저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분들이 뭔가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쪽에 약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월급으로 쳤을 때 이제 좀 그런 직장을 조금 더 가려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금 고용시장에 좀 약간 미스매칭,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안 나왔던 것은 그리고 레저 업종이 당연히 조금 일자리가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많이 없는 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전히 뭐 나머지 지표들은 다 호전 이제 좀 약간 양호한 상황이고 임금 상승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업률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연내 테이퍼링은 실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단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데이터 한번 아까 보던 거 같이 살펴보시면은 뭐 그래서 ISM 데이터도 뭐 살짝 떨어지면서 61.7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피크아웃을 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고점을 치고 조금 빠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 원래 한 36배 정도가 고평가의 지표인데 뭐 지금 딱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수출액 대비로 하더라도 생각이 되고요. 절대적인 수출액 자체는 뭐 올해 아마 뭐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것은 뭐 특별하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을 딱 넘었기 때문에 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S&P도 자컨버블 수준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봤을 때 이제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은 여전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20 이동 평균선 중기 추세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넘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추세인 50 이동 평균선도 여전히 아직 일단 50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일단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선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그냥 200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3-1파인데 뭐 좀 장기 파동은 오늘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가 1파, 여기가 엘리어스 파동상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을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여기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도를 한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기서도 매도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쐐기형으로 1차적으로 A파가 나오고 여기까지 이제 B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C파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 여전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4파가 이게 A 1, 2, 3, 4에 이제 C가 5파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려고 한다고 치면은 일단 뭐 1차적으로 여기 422.86을 좀 깨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여기 저점인 이제 424.26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서면 그때는 뭔가 여기 파동이 이제 C파가 아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때는 조금 이제 파동을 조금 다시 세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기 부분이 깨지기 전까지는 뭐 좀 저는 아무래도 좀 하방을 조금 더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다마도 26일 프랭스팬은 뭐 역전되어 있고 여러가지 괴선들이 지금 다 모여있죠. 200이동평균선부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곧 아마 볼린저 밴드도 모이고 있고
곧 저는 뭐 위든 미치든 좀 방향성은 곧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좀 추세가 정해졌을 때 뭐 그때 좀 추세를 잘 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일단 120분봉 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다. 추세상제로는 뭐 단기 추세로는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무너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무너진 게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여기도 그냥 여기가 A, B 정도지 않을까. 뭐 앞으로 C가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뭐 1파, 2파, 뭐 3파, 4파 나오고 여기가 지금 5의 어딘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더 갈 수는 있겠으나 뭐 저는 이제 슬슬 조심할 구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지금 싼 구간도 아니고 뭐 테이퍼링도 사실 충분히 하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금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 뭐 사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충분히 좀 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지금 일단 뭐 추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추세가 꺾이면 뭐 그때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항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1, 2, 3, 4라고 쳤을 때 저가 봤을 땐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 4파, 여기가 마지막 5의 1, 이제 5의 2, 여기가 이제 5의 3, 4, 5일지 아니면 이게 그냥 5의 3이고 5의 4고 5의 5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가 됐던 간에 뭐 저는 뭐 좀 중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나타내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여기가 이제 1, 2, 3, 4, 5여서 끝이 날지 아니면 1, 2, 3, 4, 5여서 조금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다 뭐 결국 좀 몇 달 안에는 결국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늦어도 몇 달 안에는 좀 조심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름대를 하회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또 추세가 좋지 않다. 오히려 이제 증시에는 좀 약간 괜찮은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뭐 전환선 딛고 일단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계속 반등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아직 뭐 추세상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 호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스가 총리 사임한다라는 이슈 위로 뭐 계속 갭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파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저는 이제 비파 부분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뭐 이제 전고점이 여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단기간 랠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여기 그냥 비파할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갔을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랫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로 갈지 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전혀 추세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지금 당장은 뭐 거의 다 호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여기도 이제 그냥 비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다 호전돼서 사실 차트는 문제 없으나 뭐 여기도 좀 비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적어봤을 때는. 근데 여기도 사실 전환선 빼고 타 괴선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기 때문에 뭐 곧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고요. 뭐 그냥 이제 그 방향성을 조금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린저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모양새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26일 프랭스팬이 아직까지는 호전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주가를 타고 쭉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역전되면서 하방으로 깨질지 뭐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하회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26일 프랭스팬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52동 평균선 여기서 지지를 좀 하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를 좀 넘어서진 못하고 있어서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26일 프랭스팬이 호전이 되어야 뭐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많이 올랐고요. 1.23%.
근데 다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실질금리가 뭐 거의 제로 플러스 구간까지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을 때 금은 좀 이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풀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3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다 호전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상방으로 위로 보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도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한 0.9 정도 하락을 했고 0.9% 정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다가 뭐 내려와서 뭐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재차 볼린저 밴드에 다시 이제 좀 붙여 놓을지 아니면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근처로 한번 빠졌다가 이제 딛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무너질지 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딛고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뭐 제일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RSI도 좀 70 넘었다가 좀 하회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홀딩스 같은 현재 주가 뭐 한 22,65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6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좋지는 않고요. 이제 뭐 저한선 기준선 하회하고 926일 후에 스팬까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전보다는 추세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구름대에서 이제 지지를 할지 말지, 구름대 이제 하단에서 지지를 할지 말지가 뭐 가장 큰 아마 갈림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DB 선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괜찮습니다.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추세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역으로 DB 선보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 잘 올랐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현대해상보단 좀 더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연두 색깔이 기대 중인데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입니다. 파랑 색깔은 주가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제 RBC가 좀 낮아서 그런지 일단 뭐 조금 최근에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살펴보시면은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구름대를 또다시 이제 완벽하게 이탈을 했고 뭐 26일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차트는 지금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제 여기서 121동 평균선 뭐 여기를 깨냐 마냐도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뭐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2,6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사실 뭐 나름 좀 크게 빠지다가 한 5% 정도 빠지다가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근데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를 넘긴 것도 아니고 뭐 122동 평균선을 확실히 밑으로 깬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추세가 좀 아직은 좀 애매한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를 한다면 이왕이면 그냥 26일 프랭스팬까지 좀 호전이 되고 매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현재 주가 3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거의 한 100만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시 일단 전환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다만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어서 위든 미치든 좀 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44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70만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잘 올라가고 있긴 하고요. 일단 뭐 26일 프랭스팬은 뭐 다 호전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넘기냐 마나인 것 같긴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깔끔하게 넘기고 뭐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DLNC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 지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166만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은 뭐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제 뭐 애플카 협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주식이 일단 뭐 전환선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딱 지지를 했는데 뭐 여기를 좀 깰지 말지, 위로는 이제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좀 내려온 것 같고요. 뭐 좀 위로든 밑으로든 좀 어디든 깨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현재 주가 뭐 한 15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거의 한 62% 정도 그래도 이제 상승량을 여력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당장 크게 이슈는 없고요. 일단 괴선 모이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되고 26일 프랭스팬 빼고는 뭐 다 호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위로도 갈 수는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147% 정도 상승 여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뭐 77,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32%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나오고요. 뭐 그래도 주당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파랑 색깔이 주가고요. 이제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시간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1년 초에 7.9 정도 기록을 하고 상당히 좀 낮은 수준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과거에 항상 8% 정도 하회를 하면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일단 저는 추세상 좀 결국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PBR로 보더라도 좀 사이클을 타고 있어서 여기서 그냥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사실 중기적으로는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여기도 이제 좀 B이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이게 그냥 A, B, C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뭐 저는 좀 이제 B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B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일단 뭐 볼륨 저변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이제 좀 아마 머지않아 여기도 좀 이슈가 좀 이제 위든 아래든 좀 튈 것 같고요. 뭐 괴선상으로는 일단 전환선은 넘어 있고 26일 프랭스팬이나 뭐 기준선은 여전히 일단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5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71% 정도 되는 한 32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시간에 있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높지도 않고 뭐 엄청 낮지도 않고 꽤나 이제 그냥 싼 구간이다, 어느 정도는 싼 편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주가가 약간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위든 밑이든 이제 곧 튈 수 있어서 뭐 좀 조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살펴보면은 뭐 KB금융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여전히 일단 뭐 가격 자체는 그래도 싼 편이다,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이랑 애플 차트 보면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기 구름대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계속 호전되는 상황에서 좀 구름대를 확실히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사상 최고가 뭐 거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정해놓고 뭐 좀 그거를 빼면은 좀 조심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주가가 보시면은 뭐 여기서 이제 한 16년부터 쭉 사실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결국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뭐 결국 돈을 빌려와서 자기가 버는 돈보다도 더 자사주를 매입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떨어지고 주주 환원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ROE도 이제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실적 자체는 뭐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는 뭐 좀 재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좀 경쟁도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를 이제 위로 본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가 있을까? 이제 결국 이제 기업 이익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업 이익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좀 가미기 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기업 이익만 보고 하기에는 아까 이제 수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봤듯이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여전히 이제 법인세 인상 이슈 이제 미국 쪽에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뭐 거기다 이제 뭐 반독점도 아직까지 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뭐 거기다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뭐 가장 이제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인플레이션일 것이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과거 이제 QE 때보다 과거 양적 완화 때보다 한 1.4배 정도 더 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완전 거의 정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좀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자세한 건 예전에 올린 인플레이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라고 또 봅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싼 구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저는 좀 하방의 가능성을 점점 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굵직 특히 뭐 미국은 달리는 말에서 뭐 미리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러다 한번 급 브레이크를 밟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는 좀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번 주도 한 주가 시작됐는데 뭐 즐거운 이제 한 주 되시고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